안녕하세요. 슬기돈 스테이블코인 생활입니다. 이더리움 설명서 4권. 오늘은 3권의 한 줄을 그대로 들고 오겠습니다. 이더리움은 빠른 컴퓨터가 아니라 같은 답을 내는 컴퓨터다. 좋아요. 그러면 바로 다음 질문이 따라옵니다. 그 같은 답을 유지하려면 모든 사람이 같은 장부를 들고 있어야 하잖아요? 그 장부의 이름이 바로 3권에서 계속 등장했던 단어, 상태, 스테이트였습니다. 오늘 4권은 이 단어를 제대로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상태는 뭐냐? 왜 상태를 저장하는 게 비싸냐? 왜 상태가 커지면 문제가 생기냐? 그리고 왜 그 문제를 풀기 위해 레이어 2, 롤업 같은 구조가 필수가 되었냐? 이걸 설명서처럼 초보 언어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책을 펼쳐 보겠습니다. 상태라는 말을 가장 쉽게 바꾸면 현재 장부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은행 앱을 켜면 내 잔액이 딱 보이죠? 그 잔액이 지금 이 순간의 상태입니다. 이더리움도 똑같습니다. 이 주소의 이더의 잔액이 얼마인지, 이 주소의 USDC 잔액이 얼마인지, 이 주소가 어떤 컨트랙트의 권한을 얼마까지 줬는지, 어떤 디파이 컨트랙트에 예치금이 얼마나 쌓였는지, NFT 소유자가 누구인지, 이 모든 현재 값의 묶음이 상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상태가 누군가의 서버에만 있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 참여자들이 똑같이 들고 있다는 겁니다. 즉, 이더리움은 하나의 장부를 공유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모두가 같은 장부 사본을 들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누가 장부를 조작하면 다른 사람 장부랑 달라지니까 즉시 들통이 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확인 문장. 이더리움의 신뢰는 상태를 공유한다는 데서 나온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진짜 문제가 시작됩니다. 모두가 장부를 들고 있으면 장부가 커질수록 부담이 커지겠죠. 그 이야기가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태가 커진다는 건 단순히 데이터가 늘어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더리움에서는 상태가 커지면 네트워크 참여자 전체의 부담이 커집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상태를 들고 있으니까요. 현실 비유도 바꾸면 이런 겁니다. 우리 동네에 공용 엑셀 파일이 하나 있다고 해봅시다. 그 엑셀은 계속 업데이트되고 모든 주민이 그 엑셀의 최신 사본을 들고 있어야 합니다. 처음엔 파일이 작으니 괜찮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시트가 늘고 표가 늘고 수식이 늘고 파일이 점점 무거워집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파일을 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저장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사본을 유지하는데 비용이 들고 결국 최신 사본을 들고 있기 어려운 사람들이 생깁니다. 이더리움에서 이건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최신 사본을 들고 있는 사람이 줄어들면 네트워크가 소수에게 집중되기 쉽거든요. 즉, 상태가 커질수록 비용이 커지고 비용이 커질수록 참여자가 줄고 참여자가 줄수록 중앙화 위험이 커집니다. 여기서 두 번째 확인 문장. 상태 증가는 단순 저장 문제가 아니라 탈중앙화의 유지 비용 문제다. 자,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죠. 그럼 상태는 왜 계속 커질까요? 다음 페이지에서 저장의 정체를 보겠습니다. 이더리움에서 저장이 비싼 이유를 가장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공용 장부에 연구 메모를 남기기 때문. 우리는 개인 메모장에 글을 쓰면 나 혼자만 저장하면 되죠. 하지만 이더리움에서 컨트랙트가 저장을 하면 그 저장 내용이 네트워크 전체의 상태에 포함됩니다. 즉, 내가 남긴 메모를 전 세계가 같이 보관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왜 비싸냐? 그만큼 모두에게 부담을 주니까요. 그래서 이더리움은 계산에도 비용을 부과하고 특히 저장에는 더 강한 비용을 부과합니다. 여기서 초보들이 흔히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그냥 블록체인에 기록하는 건데 왜 이렇게 비싸요? 설명서 답변은 이겁니다. 그 기록이 나만의 기록이 아니라 모두의 장부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결론이 하나 나옵니다. 이더리움에서 상태가 늘어나는 행동은 모두에게 비용을 떠넘기는 행동이다. 그래서 프로토콜은 그 행동을 싸게 만들지 않습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상태가 커지면 실제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사용자 관점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상태가 커지면 대표적으로 세 가지 문제가 동시에 옵니다. 첫째, 느려집니다. 노드가 상태를 유지하고 업데이트하는 과정이 무거워지니까 검증과 동기화가 더 부담스러워집니다. 둘째, 비싸집니다. 저장과 실행 비용이 구조적으로 올라갑니다. 혼잡이 늘고 가스비가 더 민감해집니다. 셋째, 어려워집니다. 새로 참여하려는 사람 입장에서 노드를 돌리기가 점점 부담스럽고 네트워크 진입 장벽이 올라갑니다. 이 세 가지는 결국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참여자가 줄어들고 소수에게 의존하게 되고 탈중앙화가 약해진다. 여기서 설명서가 말하는 핵심 문장은 이겁니다.
이더리움은 신뢰를 얻기 위해 상태를 공유하지만 상태 공유는 비용을 만든다. 이 딜레마가 이더리움이 확장 문제를 풀어야 했던 이유입니다. 그럼 질문. 확장은 더 많은 거래를 처리하면 되잖아요? 그게 왜 이렇게 어려운가요? 여기서부터는 확장 트딜레마 같은 어려운 말 없이 딱 한 장의 비유로 설명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죠. 이더리움의 확장 문제를 초보 언어로 바꾸면 이겁니다. 모두가 같은 일을 다 하면 시스템은 비싸고 느려진다. 왜냐하면 이더리움은 모두가 같은 실행을 확인하고 모두가 같은 상태를 업데이트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더리움은 속도를 올리려면 두 선택지가 생깁니다. 첫째, 블록을 더 크게 만든다. 둘째, 더 많은 일을 처리하도록 만든다. 그런데 이건 바로 상태 부담을 키우고 노드 운영 비용을 올리고 중앙화 위험을 키웁니다. 즉, 속도를 올리면 신뢰 구조가 흔들릴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더리움이 택한 해법은 본체가 다 하지 말자입니다. 본체는 본체가 잘하는 것 하고 나머지는 밖에서 처리하자. 이게 바로 레이어 2, 롤업으로 이어지는 생각입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L1과 L2의 역할 분담을 설명서 스타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더리움 본체, L1을 하나의 회사 본사라고 생각해 봅시다. 본사는 모든 일을 직접 처리하면 느려집니다. 그래서 지점을 만듭니다. 지점은 손님을 빠르게 처리하고 본사는 최종 장부 정산을 담당합니다. 이더리움도 같은 방향으로 갑니다. L2는 거래를 많이 처리한다. 빠르게 처리한다. L1은 그 결과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정산한다. 이렇게 하면 모든 거래를 L1에서 직접 실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상태와 실행 부담을 L1에 몰아넣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L2가 마음대로 기록을 써도 되는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 L1이 정산장부 역할을 하면서 신뢰를 유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롤업을 아주 쉬운 문장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밖에서 많이 처리하고 본체에는 결과만 안전하게 적는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왜 이더리움 생태계가 L2 중심으로 커지는지, 왜 사용자들이 L2로 이동하는지 이게 자연스럽게 납득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서 상태, 스테이트라는 단어 하나로 전체를 다시 묶어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실전 감각을 하나 심어주겠습니다. 디파이를 쓰거나 토큰을 만들거나 NFT를 발행하거나 컨트랙트를 배포할 때 우리는 자주 온체인에 남긴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설명서 관점에서는 질문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 행동은 상태를 늘리는가? 모두의 장부를 무겁게 만드는가? 예를 들어 단순 송금은 상태를 크게 늘리지 않습니다. 잔액 이동은 있지만 저장을 크게 추가하지 않죠. 하지만 어떤 컨트랙트가 사용자별로 데이터 저장을 계속 쌓아두면 그건 상태를 계속 키웁니다. NFT 발행도 결국 소유자 기록과 메타데이터 참조 방식에 따라 상태 부담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상태 관점에서 좋은 설계는 이런 방향입니다. 가능하면 상태를 적게 늘리고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밖에서 처리하자. 이게 바로 이더리움이 왜 롤업 중심 로드맵으로 갔는지와 연결됩니다. 그리고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도 이 관점이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상태와 실행 부담이 커지는 활동일수록 가스비가 비싸지고 혼잡에 민감해지고 리스크 포인트가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에서 오늘의 핵심을 한 줄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광고 시간입니다. 요즘 사업하시는 분들 이런 말 한 번쯤 하시죠? 검색해도 우리 회사가 예전처럼 안 뜨는데요. 근데 이제는 더 직접적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고객이 검색창보다 먼저 AI에게 묻습니다. 여기 믿을만해? 어디가 더 좋아? 그리고 AI가 그 답을 정리해서 보여주죠. 그런데 우리 브랜드가 AI 답변에 안 나오는 이유는 대부분 단순합니다. AI가 참고할 수 있는 근거, 그러니까 구조, 문서, FAQ, 신뢰 신호가 홈페이지에 부족하면 AI는 인용할 자료가 부족한 브랜드로 판단하고 제외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광고는 에디메스의 AI 검색 최적화 서비스입니다. 에디메스는 AO, GO, SEO를 통합해서 웹, AI, 검색 채널에서 인용될 가능성을 높이는 구조를 만드는 쪽이에요. 첫 번째, 기존 홈페이지를 AO 기준으로 구조화합니다. 메타, 스키마, 핵심 정보 구조를 잡고 AI가 가져가기 쉬운 FAQ와 요약 흐름을 설계합니다. 두 번째, 신뢰도를 올리는 콘텐츠를 배포합니다. 가이드, 비교, 절차, 체크리스트처럼 고객이 실제로 묻는 질문을 콘텐츠로 쌓으면 커버 범위가 넓어지고 인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세 번째,
이 콘텐츠는 그대로 바이럴 확산으로 이어지게 설계합니다. 즉, 검색이 잘 되게 만드는 콘텐츠가 동시에 퍼질 만한 콘텐츠가 되도록 설계하는 거죠. 결론은 하나예요. 이제 경쟁은 순위가 아니라 인용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크몽에서 에디메스를 검색해 보시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영상 설명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사권은 이더리움의 단어 하나, 상태, 스테이트를 제대로 이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상태는 장부의 현재 모습이다. 상태는 모두가 공유하기 때문에 신뢰가 된다. 하지만 상태가 커질수록 모두의 부담이 늘어난다. 저장은 공용 장부에 연구 메모를 남기는 일이기 때문에 비싸다. 상태가 커지면 느려지고 비싸지고 참여가 어려워진다. 그래서 이더리움은 본체가 다 하지 않는 방향으로 확장한다. 밖에서 처리하고 본체에는 결과를 안전하게 정산한다. 그게 L2 롤업의 역할이다. 그리고 오늘의 한 줄 기준은 이겁니다. 상태는 신뢰의 뿌리이지만 상태는 비용을 만든다. 이 문장이 잡히면 카스비가 왜 구조적으로 생기는지, 왜 저장이 특히 비싼지, 왜 확장 이야기가 결국 L2로 수렴하는지 전체가 한 번에 이어집니다. 다음 5권에서는 오늘 계속 나왔던 단어, 가스를 진짜 설명서로 정리합니다. 가스는 왜 필요한지, 수수료가 왜 들쭉날쭉한지, 그리고 사용자 입장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수수료가 아니라 자원 배분 규칙이라는 관점으로 가스 메커니즘을 한 장씩 넘겨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